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 위협 속에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재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에 포괄적으로 정보를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비군사적 대응이자 북한 엘리트와 군대,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유용하다는 설명입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재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매우 긍정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력을 증강하고 한국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최전방 북한 군대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I mean, I think whether it's loudspeakers, using loudspeakers to get information in, or dropping leaflets, or anything that could better educate, better inform the people of North Korea, I think that's a very positive development.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와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대북 정보 유입은 북한 정권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비군사적 대응으로 매우 유익한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뿐 아니라 디지털 등을 활용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보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in keeping with the United Nations Council or Commission of Inquiry that sai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 responsibility to get information into the Korean people because Kim Jong-un is denying their access to information. And we really need a comprehensive information campaign that focuses on many areas.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정보 유입이 북한 정권의 도발과 거짓 선전 대응에 매우 효율적이란 지적은 그동안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도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재임 시절인 2016년 미국 외교협회 강연에서 미국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정보야말로 북한 정권이 매우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Their reaction to the loudspeakers being activated along the DMZ or the dropping of leaflets by NGOs over North Korea. And they go nuts when that happens. And so that is a great vulnerability that I don't think we have exploited. 반면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대북 정보 유입 강화에 동의한다면서도 확성기 방송은 북한 정권의 반발을 일으켜 긴장만 더 고조시키는 만큼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이 무인기를 한국 영공에 침범시키고 이후 한국이 상응 대응을 한 것과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공보실은 10일 한국이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응해 한국군이 무인 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낸 것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VOA의 서면 질문에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드론 비행을 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으며 특별조사팀을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공보실은 이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언급한 미국 백악관의 발언을 첨부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북한의 이번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우리는 자국의 영토 보전을 지켜야 하는 한국의 필요를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북한 군 당국의 무인기 5대가 한국 수도권 영공을 침범해 비행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무인 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냈습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미한일 삼각공조와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 유지가 가장 중요하며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매우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10일 BOA와 인터뷰에서 현재 동북아의 위험 요소들은 매우 놀라운 수준이며 중국과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해 무인 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낸 것은 훌륭하고 절대적으로 적절한 대응이었다면서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한국의 영토를 침범하는 위협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반드시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그러면서 각국은 국경에서 위협에 직면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지속된 가운데 일본인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을 확신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평가했습니다. 또 한반도 위기 시 북한이 주일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의회 조사국 보고서를 이조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CRS가 최근 갱신한 미일 관계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일본이 북한의 강경책을 취해왔다며 특히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역량이 입증된 만큼 일본은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겨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많은 일본인들은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미북 관계 해빙 시 북한에 대한 일본의 이익이 소외될 것을 염려한다는 분석도 전했습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회의적인 분석을 내놨는데 특히 양국 정부가 신뢰를 심화하기 위해 가장 골치 아픈 역사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일본 지도자들이 한국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화답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여론조사에서 일본 응답자의 40% 이상과 한국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상대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양보는 일본 자민당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선택지를 제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현재 한일 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일제감정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는 해당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피하고자 한국 정부 기금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한국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부정적인 반응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한일 관계 악화는 대북 정책과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삼국 협력을 어렵게 해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미한일 삼국 관계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bilateral relationship we have with Japan is indispensable to our shared vision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But there are certain challenges, and the DPRK is at the top of that list, where it's especially important for us to have an effective trilateral relationship as well.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이어 일본에 대한 미국 118대 새 의회 활동의 한 요소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 사이에 더 큰 공조를 장려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한일 관계를 꼽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를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9일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공동회견에서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특히 이란과 북한 상황이 최대의 경계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직면해 일본은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관련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하고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에 조성된 한국전쟁 추모의 벽에 전사자들의 이름 철자가 누락되거나 잘못 새겨지는 등의 오류가 발견된 데 대해 미국 국방부가 유감스러운 잘못이라며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추모의 벽 전사자 이름의 오류를 알고 있다면서 매우 유감스러운 오류라고 밝히고 미국 내무부와 협력해 명단 추가와 수정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족 구성원과 친지의 이름이 잘못됐거나 누락된 것을 발견한 미국인들은 국방부에 연락을 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는 9일 추모의 벽에 6.25 전사자 이름 500명이 누락되고 관련이 없는 이름 245명이 들어갔으며 철자 오류 1015개가 발견됐다고 한국전쟁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할 바커 씨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아들이자 역사학자인 할 바커 씨는 이날 VOA에 추모의 벽에 새겨진 친지와 가족의 이름에 오류가 있다는 제보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다며 이미 한국전쟁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수많은 한국전쟁 참전 미군 용사들의 이름이 잘못 기재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국방부에 이를 알렸지만 반영되지 않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